안녕하세요. 영국잠성학 강성원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날짜와 시간, 즉 새로운 창당일 일렉션을 확인하고 이 일렉션이 새로운 정당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생 차트를 확인하고 중요 사항도 함께 예측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새로운 당명과 새로운 창당일을 적용한 것은 선거 참패라는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와 절연하겠다는 올바른 변화이지만 당명과 창당 등록일 모두 잘못된 결정입니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여당을 견제하고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에는 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현재의 당명과 창당일은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내용 없는 개념이고 맹목적인 변화 시도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창당일과 창당 시간이 좋지 않은 이유를 행성과 항성의 세 가지 영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당일 차트에서 중요한 목성과 토성의 결합을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목성과 토성의 결합이 중요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폭발적인 힘으로 갑작스러운 변화를 만들어내며 상황을 반전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창당일 차트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정당의 본질을 뜻하는 첫 번째 하우스에서 베가 항성과 페아코크 항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안타깝게도 손실과 감금을 의미합니다. 원래 베가 항성은 명예와 부, 성공, 정치적 성공이라는 의미가 있는 긍정적인 항성입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 항성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꼭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정치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세 번째는 기업인의 도움과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인데 현재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수처를 비롯해서 사법부와 검찰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얻으며 진행되고 있으니 법조인의 도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선 후보에 적합한 뚜렷한 정치인도 눈에 띄지 않으니 두 번째 요건인 정치인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업인의 후원과 도움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9월 2일 창당일 차트를 보면 특정 기업의 개입이 탄로 나서 법적 공방을 불러오게 되고 서로가 큰 손실을 겪게 된다는 의미가 있으니 기업의 섣부른 개입은 오히려 큰 실패만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 역시 세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공이라는 베가 항성 본래의 의미를 새로운 정당인 국민의힘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베가 항성과 목성의 결합인데 법적인 공방, 감옥에 가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의 결과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결국 정당 내에서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배신도 경험하게 되는데 창당일 차트에서 언론을 뜻하는 세 번째 하우스에 위치한 화성이 강하다는 건 일부 언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노선을 변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론개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부 언론의 변심이라도 국민의힘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2번 하우스에 위치한 달과 항성 스카트의 영향력입니다. 스카트 항성은 상처를 뜻하는 어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만약 개인이 이러한 구조가 있다면 큰 손실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단체나 정당이라면 계속되는 상처로 지지 기반이 빠르게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나의 적에게 큰 상처를 입는다는 의미도 있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칼로 베는 듯한 공격을 주는 정당들을 경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정당이 우울감과 상실감을 겪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성과 토성의 도수 차이에 집중해야 하는데 두 개 행성의 도수 차이는 8도입니다. 이는 대략 8개월 후인 2021년 5월 이후에 당의 방향성과 존재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거나 당이 분열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토성의 영향 때문에 기존 원로 의원들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뜻도 있으니 현 시점에서 새롭게 영입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지금은 보수 기독교 계열 또는 이들과 연결된 구구 인사들을 밀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8개월이 정당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고비이며 기존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대를 이끌어갈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후보 영입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종인, 안철수의 그늘에서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역할까지이며 국민의힘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안철수 대표, 홍준표 의원 역시 기존 원로 의원에 속하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 영입하게 되면 오히려 지지율은 더욱 추락하고 당의 분열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꼭 필요한 인물은 커뮤니케이션이 강하고 근거리 이웃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 정책에 능통한 담대한 성향의 언론 또는 외교 전문가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재기 여부는 대선 후보를 잘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목성과 토성의 결합이 뜻하는 긍정적이며 폭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옛 정치를 다시 이루어 국가의 명성을 높이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삼국시대로 비유하면 신라의 정치 전략과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정해진 질서에서는 신라가 아닌 고구려의 정치 전략과 고구려 전성기를 기점으로 옛 고구려 지역 기반을 가져야만 나라를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북두칠성을 형성하는 경기, 충북, 대전, 전북, 충남, 세종 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국민의힘 창당일에 적합한 컬러는 빨강이나 노란색이 아닌 흰색과 푸른색이 조화를 이루는 컬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 중 희망을 잃지 않고 너의 별을 따라가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우주의 정해진 질서를 따라가면 희망을 찾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은 모략 정치와 극심한 배타 정치를 벗어나 우주의 질서가 요구하는 국민 다수의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변신해서 국민의힘 스스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국가의 명성과 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옛 정치를 다시 이루는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과 화성의 조합은 대범하지만 고요하고 전략적이지만 공허함을 즐기는 대인배의 성향과 타이밍을 파악하는 전략이 아주 강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분의 출생 차트를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창당일 차트에서 폭발적으로 또는 갑자기 어떠한 일을 겪게 만든다는 목성과 토성의 결합이 김종인 위원장 차트에도 존재하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목성과 토성이 진입하며 갑작스럽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20대 국회의원이 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2019년 4월에 다시 진입하여 또한 갑작스럽게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에 오르는데도 역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창당일 차트에서 목성과 토성의 결합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역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2021년 3월 이후 진입하는 목성의 영향까지 더해지면 당직에서 물러나서 다시 교수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으니 대권 출마를 선언하는 등 개인적인 욕심을 갖게 되면 정치 행보에 문제가 생기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소명은 후배 정치인과 대한민국을 위해 대의적인 정치 활동을 계속하면서 큰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분이니 국민의힘 창당 차트에 휘말려 그릇된 판단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업 파트너 또는 특정 단체의 차트에 휘말리면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나의 소명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최선의 선택이 아닌 오랜 후회만이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잠성학이었습니다.